머니케어 뉴스는 매일 오후 3시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함께 시장 브리핑 및 질문 답변 진행하며 오프라인 미팅 참석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머니케어 회원을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종목 리뷰 및 시그널 체크를 통해 수익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뉴스 회원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포인트 체크 진행할 건데요. 일단 설날 전후가 상당히 분위기 다릅니다. IT 하드웨어가 설날 전에는 좀 분위기를 이끌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또 설날 사이에 우리 딥시크 V3 발표가 나오면서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자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선택을 해야 돼요. AI 소프트웨어 쪽을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하드웨어 쪽을 투자할 것이냐, 이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 트레이딩이 좀 강하신 분은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에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맞죠. 단기적 관점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러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서 다른 저점 구간에 있는 것들을 공략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AI 하드웨어 쪽 관련돼서 여러분들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요번에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분에 관심을 받으면서 또 우리가 또 중심을 또 두고 좀 볼만한 포인트가 된 게 NPU 부분이 좀 성장을 할 거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저는 ISC를 한번 여러분들 이야기 드려볼 거고요. 유리기판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관심을 받을 거니까 SKCI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진건설 로봇과 트레이딩 포인트로 지금 우리가 수익 내고 있는 뉴로메카도 다시 한번 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메모리, 비메모리 테스트 소켓을 개발하는 ISC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좀 조정을 받은 사유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구간이 비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조정을 더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면 최근에 보면 딥시크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이쪽이 상당히 또 AI 관련된 부분에 성장에 저해를 주는 건 아니냐 이런 부분들 나오면 추가적인 약재 요소가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해석을 다 마무리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런 포인트들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더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 정도, 자, 주가의 위치 정도는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 드린 주가가 조정받은 원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 우리가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I랑 관련된 매출이 여러분 증가할 것 같습니까? 안 증가할 것 같습니까? 증가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일단은 1점. 자, 그리고 미국 빅테크들이 AI직지죠, 칩이죠. 이런 제조 같은 데 부분을 계속해서 성장을 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긍정적이다 생각하면 2점. 자, 2025년 HBM 대면적 테스트, 이거 있잖아요. HBM4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 또 다시 1점.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비중을 늘려가면서 뭐 하겠다? 수익성도 높여가겠다. 이렇게 하면 포인트들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좀 재밌게 이야기해 보려고 했는데 대충 이런 내용들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조금 좋은 AI 소프트웨어가 나오면 앞으로는 어떤 것들이다? 좋은 하드웨어를 갖다 붙이면서 되게 빠르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쪽이죠. 왜?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진행하면 어떻게 자기들이 수익성이 높아지는 그런 구조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새롭게 또 센세이션한 거 딥시크가 준 분위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샘 올트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방안을 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또 펼쳐나가는 내용들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픈 AI에 그죠? 챗 GPT를 갖다가 사용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뒤처진 부분을 갖다 커버링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하는 뭐 그런 내용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하드웨어 쪽에서 어떻게 돼 강력한 또 성장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모멘텀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이던스 자체도 보면 제가 유심히 보는 것 중엔 2024년하고 2025년의 차이는 영업이익률 개선폭이 상당히 크게 드러난다.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비수기 지나서 성장 이렇게 해나가는데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도 ASP 부분에 상당히 높아요. 영업이익률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27%이 정도 수준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정도 수준이면
밸류에이션이 기본적으로 PER 27 이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가는 그거보다 어떻게 돼요? 높아요, 낮아요? 예, 지금 27 정도 평균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낮다고 볼 수는 없고 높다고 볼 수도 없는 그 중간 정도 상태에 위치해 있는 건데 앞으로 성장성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저 밸류에이션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2024년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지금 현재 주가 정도 수준이 적정한 위치인데 앞으로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업사이드가 얼마 정도는 있겠다라고 생각해보면 적어도 30% 정도는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감안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세상에도 관심도가 또 올라가는 시점이 돌아간다고 그러면 조금 더 괜찮을 거고요. 다만 시기적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2월 달이잖아요. 2월 달에서는 좀 낮은 점일 거고요. 3월, 4월 가면서 좀 괜찮아졌다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 5월 달, 6월 달 같은 경우 장세가 보통 안 좋아요. 매크로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쯤 되면 대부분 어떻게 돼 많은 국가나 기업들이 채권 발행량이 상당히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6월 달을 바닥으로 다시 한번 또 상승해 나가는 그런 큰 그림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지금 정도 투자했다 그러면 4월, 5월 그 사이에 답을 내야 되는 그런 포인트로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니케어 뉴스에서 한 종목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LS 일렉트릭은 예외입니다. 메리츠 증권 자료도 한번 참조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내용은 간단해요. 4분기까지는 괜찮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모바일 비수기 메모리 부진 영향은 불가피할 거다. 이 부분이 이제 1쿼터에 나타날 가능성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NPU 신규 OXR 매출하고요. AI GPU, AG, HBM4 이쪽 관련된 부분 진행을 하면서 테스트 소켓 관련된 부분은 다시 성장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까지는 이렇게 상장을 하다가 1분기가 좀 비수기고 1분기 말부터 어떻게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가겠죠. 실적 부분은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 중간에 가는 것 중엔 매크로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양은 충분히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지금 2월부터 어떻게 됩니까? 4월 한 말 사이에서 답을 한번 내보자. 라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포인트를 이야기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설명해 나가도록 할게요. 매매 동향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차장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증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아주 그냥 노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주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생각해 보면 기관이 좀 매도를 많이 쳤다. 반대로 보면 외국인은 매수를 많이 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전 3개월로 보면 외국인이 매도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매도했다 지금 매수하는 구간이고요. 의외로 보면 기관은 매도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주가가 눌린 건 누구 때문에 눌린 거예요? 기관 매도 때문에 눌렸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관이 매도를 저 정도 쳤으면 충분하다 생각하고 만약에 이게 외국인도 같이 매도를 친다라고 하면 좀 더 하방으로 볼 텐데요. 지금 같은 구간은 외국인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고 기관은 단기적인 차익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보면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거든요. 더 이상 달려갈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차익물이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최근에 주가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충분히 낮은 자리에 또 위치한 것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이던스는 특별히 올해 2025년도까지까지 나와 있지 않아서요. 과거 걸 가지고 우리가 좀 체크해 볼 수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1쿼터에 보통 보면 좋지 않았다라는 것들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전통적인 비수기 구간이고요. 그 후로부터 되게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들을 갖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완전 비수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이제 개선되는 거죠. 백투 노멀로 가는 개념이었고,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전반기에는. 근데 하반기에 올라오면서 ISC가 결과적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는 어떻게 매크로 지표가 상당히 안 받쳐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2024년 대비해서 2025년도 내용들은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적정한 주가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도 어떻게 돼요? 지금 최근에 보면 이게 이동평균 크로스 올라왔잖아요. 보통 여기 올라왔으면 여기 어디서쯤 이렇게 조정을 받아줘야 되는데 얘가 여기까지 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볼 땐 이 구간에도 오버슈트 된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12월 말쯤에서 ISC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 실현을 해주시는 타임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잘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저희 멤버분들 중에서도
이때 수익 실현하신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거의 6개월 동안 고생하신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쨌든 성장 추세에 가고 있는 것들이고 최근에 보면 주가 조정도 아주 멋있게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6만 원대 지금 들어와 있고요. 여기서 이 구간 정도 수준에서는 우리가 트레이딩 바이 진행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낙폭이 크게 떨어지고 나서 처음 양봉이 들어오긴 했는데요. 이 구간부터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 손절 라인 잡고 공략을 해주셔야 되는 거 맞는데 그래도 이 정도 구간이면 당연히 잡아줘야 되는 구간이다. 원래 이론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자, 크로스 나오고 눌리는 구간이 어디까지 눌리냐? 61일평까지 눌리는 거거든요. 자, 저는 가장 고무적으로 보는 건 기술적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매물이 뭐 과도하게 단기적으로 나온 부분도 없잖아 했으나 여기 이격 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이격을 갖다가 다 해소하는 자리까지 왔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요. 121일평까지도.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61일평 여기 따라가시면서 뭐 하시면 되냐면 이 사이에서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하는 가급적인 노력을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오늘 현재 주가보다 낮은 위치 쪽에서 61일과 121일평 그 사이 쪽에서 매수를 잡아주면 상당히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보면 급등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렇게 눌리고 들어와야 되는 구간이 있어서 수렴하는 구간이 이 구간 어디로 수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5,000원 아래쪽으로 수렴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63,000원보다 아래쪽에서 매수를 좀 해주시면서 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처음 이제 또 들어가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가이드라인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61일평보단 낮은 구간에 매수할수록 하면 할수록 좋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점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하방 쪽으로 열어둬야 되는 곳, 121일평 라인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서, 분할 매수하면서 다시 또 매수 들어오는 걸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에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들 주가 다 올랐잖아요. 거기 차익물 나오면 어디로 오겠어요? 당연히 하드웨어 쪽으로 온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진건설 로봇, 저도 여기서 트레이딩 바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매일 3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하루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실제로는 여기까지도 열어놓고 봐야 되는 거는 분명히 맞는데 전진건설 로봇 자체라든지 오크라 재건이라든지 또 미국에서 또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또 벨기에 같은 경우 지진 난 거 아직도 복구 중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재건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데 전진건설 로봇이 이제 중국 업체하고 경쟁하지 않는 서방 쪽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유통 물량이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이미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매물이 나오고 나면 추가적으로 매물이 나올 만한 가능성은 많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다만 좀 지금 밸류에이션이 좀 높게 형성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 이 구간에서 위로는 땡겨 사시면 안 돼요. 아래쪽으로 땡겨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61평 라인까지 이렇게 열어두시고 이 구간에서는 좀 매수를 하다가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오버행이 크게 나오는 경우 다시 매도치고 다시 매수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시그널 쪽으로는 어떻게 돼요? 바이 시그널이 들어와서 여러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의견으로는 바이 시그널 분명히 맞습니다. 그 점 좀 체크해 주시면서 여러분들 트레이딩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SKC 같은 경우도 유리기판 쪽 관련된 부분 분명히 옵니다. 근데 다만 이건 지금 조금 높은 구간이에요. 조금 더 아직 이제 한번 테마가 돌았기 때문에 여기 바로 테마가 돌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죠? 뭐 유리기판 쪽이 나빠서 그러냐 그건 아니거든요. 단기적으로 급등해 버려 가지고 우리가 이 직전에 30% 정도 이 종목 가지고 30에서 한 35% 정도 수익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익을 냈는데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차익물 들어오면 여기 바로 올라가서 여기를 때려주냐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야지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221 이평 라인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죠? 여기 221 이평 라인에서 좀 알람 걸어두시고 모니터링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3만 5천 원, 이 정도 수준에서 알람 걸어두시고 좀 기다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추후적으로도 시그널 보다가 만약 시그널 상태가 변한다, 또 바이 시그널로 변한다라고 한다고 하면 다시 또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시그널적으로는 그렇게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또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유리기판 쪽이고요. 관련된 종목들 다 알고 계시죠? 필옵틱스라도 있고요. HB 테크놀로지도 있고 뭐 두루두루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대표적인 종목 가지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은 SKC 위주로다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성 부분은 필옵틱스 같은 게 막 치고 올라가는 거 훨씬 더 시원하고 수익률도 훨씬 더 좋긴 한데요. 그거는 향후 SKC를 벤치마크 하고 있다가 여기서 좋은 시각이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쪽을 갖다가 트레이딩 바이 쪽 가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해. 그건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센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우린 유료메카를 갖다 트레이딩으로다가 공략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1월달 오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들이 존재했겠죠. 이 과정 속에서 보면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 우리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한 60% 수익을 내기도 하고 누르메카도 수익을 내신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로보티즈도 그렇고요. 자,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을 하냐. 매도를 치고 나서 이제 눌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달리는 말을 올라타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채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이렇게 이야기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뭘로 한다? 우리가 뭐 커뮤니케이션 시간에 트레이딩 포인트는 요건 요렇게 잡아가야 되고 사실은 또 트레이딩 포인트로 들어가는 것들은 드리블 능력이 있는 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채널 포트폴리오로 이야기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트레이딩 잡고 들어가면서 다시 또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내용으로 가는 것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다. 뭐 4년 전기도 제가 최근에 보면 열흘 사이에 2번을 거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탈 수익은 대략 보니까 한 18% 정도 됩니다. 뭐 그런 개념들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고점에서 우리가 거래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거래를 할 때는 항상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충분히 진행하고 이렇게 했을 때 진행이 가능한 부분을 생각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언제 매도 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현재 주도주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매물이 나올 때 로봇 테마는 같이 매물이 나오는 거죠. 자, 의료 AI 쪽은 어딥니까? 루닛이죠. 루닛이 달리면 다른 것들도 같이 달리고, 루닛이 조정을 받으면 다른 것도 같이 조정을 받습니다. 뭐 이런 원리처럼 생각을 좀 해주시면서, 뉴로메크 같은 경우는 지금 10% 정도 수익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거 같은 경우는 계속 홀드앤고를 가는데, 어떻다? 벤치마크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진행을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단기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도 관심이 있고 세세하게 또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일병원은 회원하지 마시고요. 머니케어 스쿨 회원하셔가지고 좀 더, 좀 뭐랄까요. 트레이딩이라든지 투자할 때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과 매일 오후 3시 시장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시 이후 시장 특징주 체크로 내일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케어맨과 함께 투자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시장 뉴스도 체크하면서 투자에 간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 길 갈 때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큰 힘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주 기분 좋은 소확행입니다.